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 질문이고 김경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김경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집중 현상. 사람들의 서울에 대한 너무 높은 환상을 가지고 상경을 하고 삶은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는 악화되고 국가 경제도 악화되고 악순환 아닌가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너무 짧나요? 라고 적으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너도 나도 지금 서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안 좋은 거고 그쪽에 가는 사람도 안 좋아요. 아니, 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서울 가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여기서 일자리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일자리라는 것은 대기업, IT, IT 중에서도 고임금. 네.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 직장을 가지고 갈까요? 전부 다 이 직장을 가지고 갈까?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비싼데 아니면 뭐 장사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장사 비싼데 집에서 지원받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땡겨 남푼 지원 못 받고 맨몸으로 가는 것인지. 근데 여기서 우리 김경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가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많이 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돈을 많이 받아야죠. 그 많이 받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을 잡겠습니다. 한 300만 원. 사회초년생한테 300이면 꽤 큰 돈입니다. 이게 좋은 조건이에요. 300 정도 받는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울을 가는 건지, 아니면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흔쾌히 거기 집값 비싸니까 우리가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 줄 테니까 전세금 지원받고 한번 해봐라, 그 말 듣고 가는 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 좋은 직장과 집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 해당하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집에서 지원받고 서울에 좋은 직장을 다니는 비중은 제가 봤을 때 10% 내외.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까요? 나머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히려 지방에 살 때보다 훨씬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근데 뉴스로 보도가 안 될 뿐이에요. 네, 보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타지 생활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현실,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한테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그냥 몸으로 와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서울의 삶, 그 지독한 현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나마 일자들이 걱정도시에 쏠려있어. 그거 아닙니다. 임명님. 잘못 알고 있어요.
일자리는 오히려 지방이 더 많습니다. 지방이 더 많아요. 서울은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서비스업과 어떤 그런 그게 많고, 수도권은 많은 게 반도체 쪽이 많은 거예요. 제조업의 기준을 보면 여기저기 다 있어. 자동차 쪽은 오히려 밑에 있죠. 일자리가 무조건 다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다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어요. 근데 이 환상, 제가 저번에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을 쉽게 가지면 안 돼요. 환상은 쉽게 깨집니다. 그 깨졌을 때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근데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 지방까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먼 지방에 갈 바에는 서울에 가겠다는 거죠. 먼 지방 가서 일할 바에는 서울에 가겠다는 거지. 예. 근데 그 젊은 여자들이 과연 잘 살까라는 거지. 잘 못 살아, 여러분. 지독하게 못 살아. 근데 지독하게 못 산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서울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좋은 일자리가 많아. 아니, 서울이라는 어떤 도시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있잖아. 서울은 공단이 없어요, 공단이. 공업단지가 없어. 우리나라가 뭡니까? 제조업이잖아. 제조업 뭘 기반을 하는데요? 공업이 기반, 산업이 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 그 제조업이 그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많고, 그 제조업은 공단이 끼고 있어요. 어느 곳이든 간에. 물론 제조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 나쁜 기업 굉장히 많죠. 근데 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공단을 대표하는 어느 지역이든. 서울에는 없다는 거야, 그게. 그것만 없다는 거야. 대신에 서울은 IT가 있고 서비스 직군이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다 있다. 서울은 서비스직이 많은 거예요. 서비스직이. 서비스직가 사무직이 많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많이 가요. 여자분들이 서울을 가는 이유가 지방이 이 일자리가 티오가 적을 뿐더러, 저번에 내가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월급 한 200도 안 주는 일자리 하나인데 격리 한 자리에 막 40명 50명 지원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물론 서울도 그런 경쟁을 하긴 합니다만 지방보단 더해요. 티오가 많이 나니까. 서울은 굉장히, 보면 빌딩 같은 데 가보면 그 칸막이 쳐놓고 그 1층 안에 몇십 개 회사들이 있어요. 파티쉐로 공간 나눠가지고. 사무직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월급이 많을까요? 거기 사람들도 월급이 많을까? 제 방송에서 그런 비슷한 직군이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190에서 한 200 언저리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근데 서울에서 집에 지원을 받지 않고 190에서 200 언저리 돈을 받으면 과연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비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가 아시는 한 분은 그 어디지? 용산에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직원들 월급이 한 180에서 200 사이. 서울이 여러분 사무직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단지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서울에. 그런 사무실 같은 일자리,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아. 여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아니면 디자인 같은 거. 예술적인 직종. 지방인 예술적인 일을 할 때가, 특히 지방인 특히 없는 게
특히 여자분들 중에 예체능 좀 많잖아요. 예체능은 거진 서울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체능. 음악, 미술 이쪽은 예, 서울 쪽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쪽에 다 있으니까. 그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굉장히 뭔가 TV에 나오는 것처럼 의리의리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잘 꾸미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 왜 젊은이들이 이런 산산상을 가지냐?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 김경민님도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은 뭐 건물만 있고 대기업 계열사 이제 공장들은 다 지방에 다 있잖아요. 지방에. 서울의 본사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근데 사람도 어떻게 무슨 밑점으로 그걸 다 서울로 가는 거지? 일단 그게 있어요. 지방 사람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방 사람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낭설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이거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죠. 지금도 서울에 가야 성공한다.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적어요. 적습니다. 지방에는 서울이 적어요. 서울이 많아 보이는 거는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들, 더 망하기 쉬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자영업 성공한 사람들 막 서울 같은 데 많이 보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 10군데 있어 망한 사람 500군데 넘게 있다 보시면 돼요. 서울이 자영업 망하기 더 쉬워. 지방보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사 같은 거 말아먹으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요. 왜냐?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가 지방이 몇 배니까. 몇 배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엎어지면 이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서울에서 뭔가 프랜차이즈 했잖아. 그러면 돈이 뭐 억 단위는 그냥 깨지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근데 그거 안 되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로나 때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폐업하려고 하는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그 재활용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빠요. 왜냐? 망하는 데가 많으니까. 망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완전 성수기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망하니까 이제 우리 물건 좀 가져가세요. 견적 좀 매겨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지금도 곳곳에 망하는 데 많아요. 대학교 상권은 완전 붕괴됐어요. 대학교 상권. 지금 서울은 회복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서울은 나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서울은 지금 회복하지 못했어요. 아니 서울 가면 성공한 사람 많겠지. 근데 그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면 서울 가도 성공하기 힘들어. 평범한 사람은. 그렇죠. IT는 서울 가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IT는 서울 가야 된다고. IT는 서울이나 수도권 가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굴지 IT 기업과 어떤 산업단지가 다 서울 쪽에 몰려있잖아. 구로, 가산, 그리고 저 판교. 근데 지방이 망하는 거하고 서울이 망하는 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방은 망해도 다시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업종 바꾸고 지방 같은 데는요. 같은 지역에서 업종 4개 5개 바꿔도 그냥 끄떡없이 오뚜기처럼 하시는 분들 좀 있어.
왜냐하면 창업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게 들잖아요. 창업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건 내가 뭐 망해도 털고 나갈 게 그러니까 내가 뭐 손해볼 게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건데, 서울은 돈을 잔뜩 넣었는데 적게 나가는 게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은 유동인구가 중요하죠, 유동인구. 근데 지금 이 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서 못 먹잖아. 홀 장사가 안 되잖아요, 홀 장사가.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3단계하고 4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3단계는 홀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예, 먹을 수 있어요. 홀 장사 어느 정도 가능해. 근데 4단계는 안 돼요. 물론 지금 좀 풀어놓긴 했지만, 뭐 지금 4인에서 8인까지 뭐 해놓긴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갑자기 또 확진자 늘어나면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8인까지 된다 하더라도 겁나잖아요, 여러분. 또 저기서 확진자 발생하면 또 가게 셔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야 말이지. 서울은 자영업 망하면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 재생불능이라니까, 재생불능. 거기다가 뭐 권리금하고 이제 그거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 돈 안 받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자영업 폐업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폐업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 건물주가 그런 경우 있어요.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라고. 너희들이 인테리어 해놨으니까 이거 다 치우고 나가라고. 다 빼고 뭐 전기라든지 뭐 천정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벽 같은 거 새로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라고. 그래서 돈 없는데도 폐업비용도 발생해. 아, 진짜라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서울 쪽에. 아니 망하고 지금 뭐 건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권리금도 안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원상복구 시켜놔네. 근데 돈이 뭐 1, 200 깨집니까? 큰 데는 뭐 2, 3천만 원씩 깨지는데. 그러니까 배달만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많겠죠. 뭐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있겠지.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실패하면 리스크가 더 커요. 서울은 안 되면 리스크가 더 커. 안 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안 되면 골로 가는 거야. 안 되면. 네.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것이 서울이에요. 자빠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서울 더 가면 안 돼요. 서울로 상경하면 안 됩니다. 네. 멘탈이 약한 사람은. 뭐 남들한테 비교하는 거에 굉장히 막 좀 열등감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 심한 사람은 서울로 가면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 가면 여러분들, 서울은 내가 봤을 때 그래. 상대적 박탈감 느끼기 상당히 쉬운 것이야. 왜냐? 서울에 가보면 일하는 곳이 다 삐까뻔쩍하게 건물 막 올라가 있고 고층 아파트 있고 외제차 막 지나다니고 이쁜 여자도 많잖아. 근데 내 차고는 없고 나는 맨날 지하철 지옥철 매 경험해야 되고 비좁은 고시원이나 내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어떤 원룸 같지도 않은 원룸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매일 겪어봐.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뭐 서울에 뭐 재건축 한 다음에 건물 허물고 새로 올려도 내 거 아니잖아, 여러분. 내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계속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내가 멘탈이 안 좋았는데 서울 가서 멘탈이 좋아지겠냐고. 서울은 가뜩이나 또라이도 많은데. 그래서 난 서울 갈 때 멘탈이 훨씬 더 많이 강해야 돼요. 네. 서울은 그러니까 지방으로 훨씬 더 독해야 돼. 독해야 돼. 왜냐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지방은 또 안 좋은 게,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또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지방 사람들은 사투리 있잖아. 경상도 사투리. 이 사투리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면접 볼 때도 사투리 쓰면 안 뽑아주는 게 어디 있어. 진짜로. 그래서 사투리 같은 것도 고쳐야 돼.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로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괜히 텃세주고 막 면박 준단 말이에요. 그 깍쟁이 분들. 나는 오히려 지방 텃세보다 서울 깍쟁이 텃세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 서울 분들은 자기가 텃세 부리는 생각 안 하지만 난 텃세 최고봉은 서울 깍쟁이들이 하는 텃세입니다. 적어도 지방형 말투 가지고 텃세는 안 부려. 예. 깍쟁이들이 하는 텃세가 난 최고봉이라 봐. 나 군대에서 경험했거든요. 깍쟁이들이 하는 텃세가 뭔지. 갈굼이 뭔지를 경험했거든요. 그 깍쟁이 짓은 별로 텃세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오히려 그게 더 심하거든, 내가 겪어봤을 때는. 자기들 인구가 많다고 좀 수도권에 산다고 그 뭐 약간 뭐 있잖아요. 약간 자부심 아닌 자부심 느끼면서 어? 뭐 사투리 좀 억양 올라가면 이 촌놈막 하면서 네가 그러니까 무시받는 거야 하면서 막 저렇게 촌티 나는 사람 못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군대에서 그걸 몇 번 봤었거든. 실제로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맞잖아. 오히려 서울이 난 더 문제다 생각하거든. 서울이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덩치가 크니까 자기들이 터스를 부리고 그런 걸로 좀 깍쟁이 짓 하는 건 당연히 생각하잖아. 깍쟁이 생각하잖아요. 깍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당연한 거 그게 맞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런 거야. 자꾸 TV와 TV와 인터넷으로 서울의 모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9할 이상이야. 특히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진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서울의 모습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여자분들 굉장히 많아. 연예인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근데 거기에 나온 연예인들은요, 일반인들이 서울에 사는 현지들도 서울 사시는 분들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 보통의 삶이 절대 보통의 삶이 아니에요. 평범하지 않으면 평범한 척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헛된 환상을 심어주잖아요. 환상을. 그리고 절대 여러분 TV라는 곳은 난 정말 좀 짜증나는 게 특히 서울의 민낯은 안 보여줘요. 서울의 현실을. 서울에 있는 모습은 적나라하게 안 보여준다고. 그나마 요즘에 보여주는 게 고독사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 지금 서울은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방에도 청년 고독사가 있는데 청년 고독사는 사실 서울이 가장 문제가 커요. 서울은 지금 청년의 고독사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수도권에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죠? 내가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통계청에 나오는 거 이게. 앞으로 이제 이 고독사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 현황이라든지 나이, 성별, 어느 구에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 다 나올 거예요. 이게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고 한 2, 3년 지나면 이게 어느 쪽 지역이 심각하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알겠죠. 사실 일반 고독사보다 더 심각하게 청년 고독사예요. 아직 청춘이 많이 남았고 팔팔한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 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좀 서울이 특히 그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안 좋은 어떤 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이 발생해요. 서울 지방보다 월등하게. 근데 TV에서 이런 거 잘 안 보여주잖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내가 본가에서 부모님이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힘들게 사는데 내가 어렵다 하면 부모님은 더 힘들어 하시겠지? 부모님 연락 안 되면 걱정하기보다 아 얘가 바빠서 연락 못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대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경민님 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입니까? 서울로 대학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팍팍한 서울살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싫은 건 안 봐.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보통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현실은 어둡고 힘든 것들이 많아. 근데 그거를 다 외면하면 나중에 내가 그걸 직격탄 맞았을 때 그 데미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죠.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돼. 나쁜 거라도 좀 알고 가야 돼.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서울이란 도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일처럼 받아들이고 싶겠지만 남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서울 가면 뭔가 좋은 것만, 성공하는 것만, 잘 된 것만 생각하잖아. 잘 된 것만. 막상 잘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상은. 서울에 와가지고 뭐 5년, 10년 지나도 매나 월세 사는 사람들 많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정착한 게 아니잖아. 남, 어? 건물주한테 매달 월세 주면 정착한 게 아니죠. 그거 어떻게 정착한 겁니까? 오래 살면 정착한 겁니까? 아니잖아. 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 서울 왜 가냐 하면 인프라. 그래, 인프라 좋지.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지역 살이하고 있지만 꽤 넉넉하게 살고 있음에도 지역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잘 안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막상 그분이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잘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살지 않으니까. 잘 사는 사람은 굳이 뭐 지역이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서울에서 뭐, 어? 월세 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게 뭐 지방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뭐가 나은 거야, 그게. 안 그래요? 웃기는 게 매달 월세 내면서 빠듯하게 살면서 돈도 모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그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지방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은 겁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아니, 월세 내고 모으는 것도 없으면서 미래 계약도 못 하면서 자기가 서울에서 뭐 이렇게 좀 번화가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난 성공한 것 같고 난 잘 된 것 같고 뭐가 잘 돼? 아니 뭐가 잘 됩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 하나 더 돈이 없는데 그럼 언제까지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사무직업 평생 일해준답니까? 여러분 서울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봐봐 얘기했잖아 여기 요 위에 보면 서비스가 사무직이 많은 거다. 서비스가 사무직의 가장 큰 극단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래 일할 수 없다는 거야. 평생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기술이 아니니까. 60살까지 이거 버틸 수 없는 거야. 50살도 못 버텨요. 40살도 힘들어. 제가 여자분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했죠.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서비스직이라는 거는 외모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가면 PC방 많죠. 카페 같은 PC방 많죠.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이쁘신 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걸 뭐 나이 찰 때까지 40, 50까지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손님 접대하고 서비스하는 거. 여러분 같은 나이 든 아줌마한테 받고 싶어요?
임영님, 서울은 사실상 제조업이 없어요. 무슨 제조업이 많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기도가 1위인 건 인정할게. 근데 서울이 2위인 건 인정 못하겠다. 어. 서울은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무슨 제조업이 있다는 거야. 제조업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재화나 용역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재화나 용역을 만든 거 서울로 들어오겠지. 서비스 쪽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아? 서비스 쪽의 장점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펙을 안 따지고 나이하고 고졸 학력만 있으면 비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 믿습니까? 무슨 통계청이에요? 저분 아닥해 하겠어. 저러니까 헛똑똑이인가 헛똑똑이. 헛똑똑이야. 무슨 제조업이 있어 서울에. 어? 그러니까 지방 각지에서 만든 재화들 이런 게 서울에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지. 경기도에서 만들었던 게 서울로 들어오겠지. 문제가 사람들이 서울에 인프라 하던데 인프라 이용하려는 것도 돈이 많이 들죠. 그 인프라 한번 이용 제대로 못해서 보기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서울에 왜 살아요? 서울 왜 갑니까? 서울에서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무슨 학습이나 받은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인프라. 서울은 다 갖춰졌잖아요. 인프라 좋잖아요. 근데 그 인프라가 공짜냐고요. 공짜냐고. 10원 한 푼 안 쓰고 쓸 수 있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그럼 그 장사하는 사람 뭐가 되나요? 뭐 가까이에 뭐 있다. 뭐 스세권. 특히 서울에 가면 얘기하는 것 중에 스세권, 슬세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세권은 내가 사는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는 거. 그리고 슬세권은 슬리퍼 신고 근방에 다 있는 거. 근데 그게 다 공짜냐고. 스타벅스 마시면 뭐 통장 잔고 올라갑니까? 그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5,000원이잖아. 거기다 뭐 다른 거 쓰면 6,000원 하죠. 그거 매번 사 먹으면 한 달이면 15만 원, 16만 원이죠. 배달 같은 것도 서울은 굉장히 비싸잖아. 배달 단가가. 음식도 비싸고. 김동기 먹으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인프라는 절대 공짜가 될 수 없어. 절대 때려 죽어도 공짜가 될 수 없어. 다 돈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벌 수 없어. 그리고 여자가 많다고 얘기했지만 여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기 힘들 거예요. 돈이 쪼들리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수야 있겠지. 근데 뭔가 삶을 영위하기 힘들겠죠. 영위하기는. 왜냐하면 서울에 살면 또 콧대도 없거든요. 뭐 현실적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콧대가 높거든요. 자기 형편 안 가리고 뭐 아파트 있어야 되고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는 사람도 있거든. 자기는 별로 가진 게 없으면서. 오히려 지방이 공장은 다 있어. 지방이. 사람들이 너무 지방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방에 제조업 공장이 다 있어요. 그럼 여수는 뭔데? 여수는 뭐고 울산은 뭔데요? 뭐 대구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구미는 뭔데? 자꾸 뭐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 지으니까 뭐 경기도 말고 뭐 다른 데 없는 것 같죠? 많아요, 많아.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서 그래. 오히려 여러분 있잖아요. 소도권의 공장이 박살나는 게 지방의 공장이 박살나면 안 돌아가요, 여러분. 안 돌아가. 산업이 안 돌아가요. 경기도만 돌아간다고 그러면 아예 대한민국 그냥 돌아가지 못해. 반도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만 돌아간다고. 아무리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고 주식에서 막 반도체 많이 띄워주고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도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는 그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클. 반도체도 한번 꼬꾸라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반도체가 갑자기 쭉 올라갔어, 쭉. 반도체는 사이클을 굉장히 심하게 탑니다,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뭔가 자동차처럼 이렇게 어떤 적정한 곡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공장이 막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이는. 이 산업이라는 게. 아무튼, 서울을 정말 가야 되는 사람 가야 돼요. 제가 서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서울에밖에 없다.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이 서울밖에 없다. 가야 돼. 그리고 서울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가서 살 것이라는 거.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가만히 있겠지? 없어요. 서울도 직장 구하기 힘들어. 자, 김동님 잘 오셨으니까 얘기해보세요. 김동님. 서울에 직장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분이 제가 아까 말한 그분이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지방에서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계신 지방 사람.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웃기기 뭔지 아세요? 서울이 조소의 본고장이야. 사람들은 조소가 뭐 대구나 다른 지방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심한 조소가 서울에 많아요. 더 심한 조소가. 그러니까 서울이 사무실이 많다고 했잖아. 그 사무실의 상당수가 조소예요. 직원 수 몇 명 되지도 않고 사무실 같지 않게 그냥 사람만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딱 공간만 갖춰져 있고. 예. 네. 단지 숫자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네. 서울에 사기꾼들이 많아. 자, 아셔야 되는 게 서울에 가장 아셔야 되는 거 서울에 나쁜 X, 네. X라이 그리고 사기꾼들, 네. 네.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주식 사기, 분양 사기 굉장히 많이 터질 거야 아마. 네. 이번에 뭐 나쁜 사건 일어났는 데 서울이죠. 어디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라이들, 정신 좀 이상하신 분들, 지하철 역감 매일 볼 수 있죠. 뭐 아니면 뭐 좀 진상들.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 믿기로 뭐 전세나 요즘 전세 사기 서울에 많거든요. 전세 투자 사기, 아니면 분양 사기, 아니면 주식 사기, 투자 사기. 물론 지방에도 있긴 하지만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수록 더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서울 오면 안 된다고 했는 게, 멘탈이 약하면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단 말이야. 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현실적으로. 왜냐면 서울은 꼬꾸라지면 진짜 좆되니까. 음? 그리고 서울에 조소도 많다고 했지만 그 시설 관리 용역 있죠, 용역. 뭐 시설 관리 같은 거, 뭐 건물 관리, 호텔 관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용역도 진짜 많아요, 용역. 근데 돈 지방으로 적어요. 어. 보통 시설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안 뛰어나 되거든요. 몸만 건강하면 되는데 서울은 뭐 월급도 그렇게 많이 안 주면서 이것저것 가리는 거 많고 따지는 거 많고. 네.
그런 약간 잘못된 노동 방식과 잘못된 처우를 가진 기업도 서울에 좀 많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건 안 보냐고, 그런 거는. 꼭 내가 세게 당하고, 어? 자빠져봐야 정신 차릴 겁니까?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그래서 서울에 집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서울에 집중한다는 건 더 서울에 낙오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낙오자들. 훨씬 더 지방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지금 보면 서울에 간다 해놓고서 뚜렷한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떻게 살 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그냥 몸만 간다는 사람들 많아. 어, 맨날 얘기하면 똑같아. 무슨 앵무새처럼 서울에 인프라가 많잖아요. 일자리가 많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많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많은지 어떻게 알아? 어. 아니 그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살 수 있겠어? 서울에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의기양양한 건지.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냉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젊은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거기에서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물론 잘 사는 분들 계시겠지만 생각해봐.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지방이라고 더 잘 살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방인 사람들은 그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훨씬 더 불리해. 그 사람들 그래도 집이라도 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 수밖에 없죠. 더 힘들 수밖에.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이라고 하잖아. 거기에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집세가 안 들고 뭐 공과금이 안 드는 것만으로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렇죠. 제조업이 많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제조업에 대한 편견이 크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더러운 거 아니야? 서울은 그런 거 없잖아. 서울은 사무실에서 일하잖아. 서울은 보면 홍대도 있고 신촌도 있고 뭐 종로도 있고 청계천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 거 좋은 거만 생각하지.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아무튼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서울 가면 원래 지방에서 없던 사람이 서울 간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원래 좀 있는 사람이 서울 가야 좀 낫지. 지방에서도 형편없고 지방에서도 능력 없고 지방에서도 별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서울 가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예. 그래서 무조건 서울 가면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미리 서울에 대해서 내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대처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가면 피 볼 수 있습니다. 피 볼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 서울에 입상하려고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거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가진 봉급을 가지고 그 서울보다 지옥철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꼼꼼히 생각해야 돼. 지방보다 더 냉정해요. 여기는 동료도 없고 비빌 곳도 없어요. 나 혼자란 말이야.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